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곡한의중학교 3학년 내신 적중 사례를 말씀드릴 강석환 이태훈 강사입니다. 자, 이 마곡한의중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지학사 교과서예요. 그래서 혹시 마곡한의중학교가 아니어도 지학사 교과서를 쓴다면 어느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험지 기출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마곡한의중학교의 이번 시험을 별 5개를 줬는데요. 그 이유는 이 100점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게 드러난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평균이 낮은 게 아니라 몇몇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고 점수가 안타깝게도 하나를 틀린 학생들이 좀 다수가 나오는 바람에 최고 점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사실 아주 어려웠던 시험인 거에 비해서 대체로 이렇게 고득점을 해줘서 너무 우선 아이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험이었을 수 있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형태와 범위를 좀 보면은 객관식으로만 나왔고 교과서 외의 외부 지문이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이번에 문장 성분, 뭐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은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렵진 않게 어느 정도 답이 잘 보이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학생들이 워낙 어려워하는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또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법이라고 분류한 것은 강연문에 대해서 화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다 보시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저희 이 부분을 하나 볼게요. 어떤 게 어려운 게 있었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12번 문제인데요. 대꾸법이 사용된 문단에 대해 대꾸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였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라는 건 뭐냐?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틀렸냐면 대꾸법을 사용하여는 맞습니다. 주제를 강조하였다는 틀려요. 이게 뭐냐면은 대꾸법이라는 건 비슷한 문장 구조가 2번 연속으로 이어질 때, 그럴 때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러나 대꾸법만 사용되었고 주제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3 학생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의 선지가 이런 어떤 뭐 대꾸법, 직유법 이런 식으로 한 단어인 경우에는 조금 풀기 쉽지만 문장 형태, 그것도 두 문장이 결합된 형태인 경우에는 두 문장을 다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틀린 학생들은 대꾸법 사용한 거 맞으니까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두 부분이 다 올바른 설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 내신, 고등 모의고사는 모두 대부분의 선지가 이렇게 정말 90% 이상의 선지가 이렇게 문장 형태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모두 올바른지를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문제였냐면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서 기역과 니은 같은 이런 약간 사소한 소재라고 할 수 있죠. 뭐 쓴바귀꽃, 제비 한두 마리. 물론 요즘에는 둘 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시가 창작되던 당시에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던 그런 사소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기에 나오는 뭐냐면은 제잘되며 물장구 치는 어린 것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 새끼들,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리고 작고 연약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게 어떤 거냐?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아주 희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답이 되는 3번, 작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저희는 사실 이 작품 자체를 딱 이렇게 뭐 맞췄다면은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보시면 못난 사과나 성의꽃이라는 작품들 어떤 특징이 있냐, 여기 네모 쳐놓은 것들 볼게요. 못나고 흠집난 사과, 못난 지게꾼, 못난 아낙네, 이 존재들, 세 번째 줄에서는 장사치 사과 손님이라고 소개되는 이 존재들이 모두 똑같이 못나서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은 아름답다, 좋다,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화자의 이런 시선을
저희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시에서도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와 같은, 특히 저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서는 여기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도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이런 어떤 시어들이 모두 뭐냐면 화려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버스에 성의꽃이 피도록 하는 존재들, 즉 뭐냐면은 긍정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이렇게 직전 수업에서 또는 수업 안에서 이런 외부 지문을 계속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시였겠죠, 아마도. 그래도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눈부시다라고 말하는 이 화자의 태도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뭐냐면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심상인데, 자, 여러분 여기다가 잠깐 하나 써보겠습니다. 심상,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심상? 자, 심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공부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마음심 아마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심상은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중요한 건 사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시각부터 공감각까지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면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를 저희는 이렇게 이론으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예문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5개의 작품 하나나 2개쯤은 어디선가 읽어봤을 수도 있죠. 저희 학원에서는 이 작품은 항상 수업을 합니다. 대표님하고 성함이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작품을 미리 사전에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이 작품들에서도 심상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 학원 학생들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 시에서 사용된 심상은 어떤 거냐면 바로 시각적 심상이에요.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인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모습, 그리고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 그럼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과 까만 얼굴로 도라지 다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두 시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에 가서도 언제나 써먹으실 겁니다. 시각적 심상이요,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는 대부분의 것들은 시각적 심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기 멀리에서 사람이 걸어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다들. 그 사람은 걸어오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풍길 수도 있고 발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제일 먼저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적 심상은요, 모두 다 시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의 어떤 시각적 심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딱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모양이나 색깔을 말하는데, 여기서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있죠. 뭐냐면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펄럭펄럭 같은 거, 뭐 깃발이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시각적 심상임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색깔에 대한 거, 색채어, 예를 들면은 이 2번의 답에서는 빨간 같은 것도 색채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노란, 뭐 새하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시각적 심상을 드러내주는 그런 시어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절대 해서 안 되는 거는 비슷한 느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색채어나 아니면 의태어가 드러나는 그런 시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푸른이라는 말이 있어서 1번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푸른 노래와 울음에서 이 둘은 분명히 청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노래, 푸른 울음은요, 시각과 청각이 같이 사용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뭐 교재를 풀고 문제를 준비를 했으면 아마
공강박적 심상까지 구체적인 공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에서는 시각적 심상만 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참고서나 자습서는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 시각적 심상은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 심상에 대한 건 사실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 써먹을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항상 꼼꼼하게 수업을 했었고 그것이 이번에 어떻게 도움이 좀 됐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사례입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요. 독자가 친밀감,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친밀감,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만 가지고 답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거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근데 빨간색 글씨가 간간히 껴있죠. 이거는 원래 빈칸이었고 학생들은 직접 채웠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좀 편하게 보려고 제가 빨간색으로 넣어놨어요. 자, 나와 독자가 대화하듯 표현된 부분이라고 가르쳐놨고 여기에 대해서 나와 독자가 대화하듯이 표현을 하였으며 그것이 친근감,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죠. 학생들은 직접 이걸 손으로 썼을 거고 그러면 기억에 잘 남았겠고요. 친근감, 신뢰감, 친밀감, 신뢰감 보고서 바로 아이들은 아마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라고 말하는 요 부분이 포함된 문단을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에서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맨 밑에 부분에 이렇게 이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한 학생들에게는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를 찾으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들렸을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답을 뚜렷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정말 마지막 사례 이번에는 문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면은 아는 문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4개는 같은 종류고 하나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랬을 때 자, 저희가 물론 모든 절에 대해서 모든 성분에 대해서 쭉 수업을 했지만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왔습니다. 관형절과 부사절을 뽑아왔다는 건 자, 답이 되는 3번은 빛이 나게라는 부사절이 나머지 1번에서 5번은 모두 관형절이 사용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공부를 할 때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괄호를 잘 쳐서 어머니가 만든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괄호를 잘 쳐서 구분을 하는 게 보통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의 문제는 괄호를 잘못 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괄호를 잘못 쳤을 때에는 거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죠. 틀리게 마련이죠. 그러지 말으라고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물론 부사형 어미에서 이는 조금 특이한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할게요. 이런 관형사형 어미나 부사형 어미를 외운다면은 학생들이 자, 관형사형 어미에서 는 있죠. 그러면은 는까지 밑줄을 괄호를 쳐야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의의 니은 받침, 니은만 들어오거나 은이 들어오는 경우, 니은이 들어오거나 또 니은이 들어오거나 내리다에서 내린으로 바뀌면서 니은이 받침으로 들어왔죠. 이런 것들을 저희 학원의 아이들은 찾으면서 문장을 구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미를 외운 것은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뚜렷하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괄호를 치면서 하는 방식은요. 괄호를 치는 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어떤 어미가 사용되었느냐. 이 경우에는 지금 개라는 어휘가 쓰였고 이 개는 여기 보시면은 부사형 어미라는 것이 나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라는 건데 또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풀었었는데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활용했던 테스트 중에 한 문제를 따온 거거든요. 문장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거의 발문 자체도 비슷하죠. 문장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문장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로도 연습을 했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테스트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풀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저는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이 중학교에서 한 번 시험 보고 끝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셨을 때에도 그 중학교 때 쌓은 지식을 토대로 또 더 넓고 어떤 깊은 지식을 쌓으셔야 하니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번에 도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또 혹시 다음 시험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